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차 안에 계신가요? TV 앞에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명절을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막 하는데 혼자서 독박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나요? 운전을 독박으로 썼다던가 차례를 지내는데 음식을 독박으로 만들었다던가 아니면은 독박으로 동방에서 지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인천튜브이고요. 저희 인천튜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어떤 주제들로 만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접점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유유의 고민상담소 유유 작가님 오늘 잘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투가 틀린데?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애교가 없거든요. 저 고민 중에 하나도 사실 그거예요. 그래요? 왠지 주원님은 저보다는 애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 애교를 부리자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코맹맹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못하겠어. 연애했을 때 한번 듣고 싶네. 전혀 저는 연애했을 때도 되게 좀 남자 같은. 그 혀 짧은 소리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닐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애교 많은 부산, 대구 분들 남자분들이 대구를 좋아한다면서. 엄청 애교가 엄청 많던데요. 그냥 부럽긴 했어요. 그러네요. 이 들으면 좀 좋은 소리도 있고 사투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하는데 너무 이쁘게 하거나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사연은요. 그런 특유의 어떤 그 분위기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사연 들어보시면서 내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실 이 사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도 좀 연관이 있긴 해요. 그렇죠. 이 말투에. 그렇죠? 자, 오늘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겸 직장인입니다. 남편은 원래 좀 징징대는 편이에요. 저는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우리 집 남편은 매일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어땠고 운전할 때 어땠고 제가 퇴근 후 집안일 하는 내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저도 맞벌이로 출퇴근하고 집안일도 하기에 너무 힘들다 보니 남편에게 그만해라 듣기 싫다 했더니 남편은 징징대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고 화를 내네요. 인천 튜브 구독자 여러분은 다들 이런 거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유유님과 주한님은 이런 기분 아시나요? 저는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저희가 방금 애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남편분이 그런 애교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 이 애교를 칭칭댄다는 표현을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들면서 왜 그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호르몬이. 그렇죠, 남자들이 그렇죠, 더 남자들이. 감성적이고 하니까 사실 집에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상사가 어땠다? 그리고 나 운전할 때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도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나도 힘든데 계속 옆에 따라와갖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너무 말 안 해서 싫다는 맞아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시시콜콜 자기 얘기를 막 해주면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힘들게 여기 사연에도 있지만 나도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징징징 된다. 이제 이 남편은 이제 와이프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만약 그쵸, 상사 이랬어. 그쵸. 그럼 힘들었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짜증나 그만 좀 해 이제 이러면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런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상대방 그러니까 남자분도 여자분이 이렇게 제잘제잘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반대로 반대래 뭐 똑같이 여자가
이렇게 징징대는 걸 또 싫어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인데 저는 이 사연에 꽂힌 건 뭐냐면 집안일은 이 여자가 다 하는데 집안일은 안 하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꽂힌 거 아닐까? 같이 일하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하면 맞아요. 되는데. 그거 보니까 저희 아빠가 생각나는데 아, 그래요? 저희 아빠가 엄청 말이 많으세요. 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처럼 반대로 저희 시아버지는 말씀이 아예 없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올케는 아빠가 너무 편한 거예요. 차라리 시아버지가 맨날 옆에서 뭐 했니 이러면 물어보고만 이제 얘기가 많으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불만인 게 말만 하고 뭐 해주지 않아, 도와주질 않아. 그냥 노성 옆에서 입만 그런다고 엄마가 입 좀 다물어 막 이 말 하거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청소를 해 이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분명히 지금 주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 와갖고 청소하고 자기는 밥하고 애들 챙기기 바쁜데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대면 짜증 나겠죠. 심지어 부인은 앉혀놓고 자기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그거는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그 남편이 그걸 모를 수도 있겠네. 오디오 듣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는 이거 TV 보면서 이러지만 되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도 하는 방법도 사실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남편도 그거를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방금 말씀처럼 같이 도와주면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남편은 오히려 이제 부인이 이런 말 할 때 밖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그럴 거야. 이제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자기 얘기도 안 하고 저기 그 딴에는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말 없는 주변 사람들보다 난 이렇게 너랑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한다. 그쵸. 오히려 왜 나하고 대화를 안 하냐. 그렇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제가 오은영 씨 그거 이제 결혼지요. 요즘 제가 그것 저도 좀 보면 정말 이게 이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의 성향은 이거고 저 사람의 성향은 이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인데 그거 알기 전에는 정말 저건 미친 짓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왜 저래?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향을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줄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사람들끼리가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죠. 가장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으려면 서로 이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남편분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저희 작가님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하는 거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분가 없나요? 나는 원래는 이런 의도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 전혀 없어요. 없는 게 저희는 제 말에 대한 건 남편이 다 그냥 알았어 오케이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을까 혹시? 작가님이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싸운 적은 없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느끼는 거는 남편한테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하면 남편은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여자의 마음을 알죠. 알았어 미안해. 오빠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상대방도. 그게 오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파악을 이제 유 작가님의 파악을 그건 거야. 제 성격 아니까 쟤 화났구나.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 사실 할 방법이 없는 게 특히 근데 뭐가 미안한데 이걸로도 싸우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말까지는 하거든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빠 또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너 말을 들어줬어야 되니 이렇게 말을 좀 하니까 그래서 싸움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와 그러면은 작가님만의 필살기는 막 이제 남편분들이 막 이제 싸우자고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불만을 얘기했어. 뭔가를 막 저기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저희는 안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서로 성격이 너무 같아요. 우가신 성격이고 너무 같아서 너무 같다 보니까 한 명이 먼저 화를 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둘이 동시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저희만 같아도 이제 만약 오빠가 만약 화가 났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화를 낼 사람이 아닌데 그럼 먼저 그 느낌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격을 죽이겠죠. 약간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 부모님은 너무 둘이 똑같다 보니까 서로 잘못한 게 있는데도 무조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피치가 똑같구나. 똑같아. 올라가는 게. 네, 똑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사실 그래서 매번 오은영 박사도 얘기하는 게 뭐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네, 하는데 네. 좀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인 오. 것 같고. 어떻게 상처 싸우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거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처 받으라고 음. 나 상처 받았으니까 너도 상처 받아 이것 맞아요.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명절 후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은 게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오빠 왜 시어머니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생각하고 그래 너가 힘들었지 이러면 되는데 왜 우리 부모를 욕하냐 이제 그렇게 바로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들이 나오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명절 후에.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한쪽은 그래 서로들 제가 많이 봤던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서 파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어갖고 부모님이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그러면 남편이 그래 미안해 네가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정도에서 끝내주면 그래 그쵸. 남편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게 했어. 여자분이 좀 하면 되는데 네가 그걸 알면서도 그게 맞아요. 거기서 가만히 계속 있어 이어지잖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맞아요. 사실은 파국이잖아. 근데 그게 대부분의 가정이 아마 그럴걸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게 안 돼.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끝낼 수가 없는 건데 어느 정도의 한계치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쏟아냈으면 이제 좀 담아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좀 잘 맞으면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잘 맞으면 어느 정도 이제 싸우다가도 서로 봉합되는 과정이 좀 빠를 그쵸. 텐데 그게 골이 깊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치 받쳐서 맞아요. 이제 가죠. 그러다 보면 받아주는 사람도 아니면 이제 좀 해주는 방어적인 사람도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진짜 주원님 말씀처럼 서로 이제 마지막에까지 화가 났다가 화해점을 찾으려면 그것도 서로 상대방 이해하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게 되기 전에 이미 송곳으로 선을 열심히 넘었고, 찍어놨어. 그렇죠. 마지막 다 해놓고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 상처는 다 받았는데 근데 또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후배 파놓고 알아서 예. 내가 미안해 이러면 그 사람 상처는 또 그게 평생 그러니까. 남는 거잖아요. 누가 싸움의 기술처럼 얘기를 할 때 그래 그 사안에 대해서 저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서로를 상대를 인격적인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얘기하지는 말아라. 이제 어려운 기술이지. 진짜 그렇게 어려워요. 물론 근데 그게 부부간의 일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식의 것들은 사실은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가 막 나가는 사람들은 친구라던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그게 있어요. 싸움의 기술처럼 그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사건하고 상관없이 계속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험한 얘기도 그렇고. 근데 보면은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만 해도 그런 게 자기 와이프나 신랑한테는 엄청 막 싸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엄청 잘해. 왜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밖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집에서 제가 가족한테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네가 살아봐. 맞아. 네가 살아봐라. 맞아. 저희 엄마도 항상 그 말이에요. 아빠가 말 많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어휴 저렇게 남편이 자상하고 말 많고 그럼 엄마도 맨날 네가 살아봐. 살아봐야지 알지 그 사람 모른다. 그렇죠. 아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우리는 그쵸. 고민을 상담을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저희의 말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한번 남편 이거를 해보세요. 아까 네가 얘기한 거 부인은 쉬시고 남편을 일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라고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만하라 하지 마. 그냥 얘기는 해. 들으라고? 얘기는 하라 그러고 대신에 저거 치우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지. 치우면서 얘기하라고. 자기는 가만히 저기 옆에 있고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 남편분이 들어주는 여자를 원하는 거지. 그런 수도 있잖아요. 내가 들어줄게. 불만은 보통은 이런 경우는 그러잖아요. 나 얘기하는데 안 들어준다. 이제 이런 걸로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줄게. 들어줄 준비를 해줄 근데 테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 여성분처럼 애교가 있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이거 같이 치워주면 내가 들어줄게 이래야지. 치우면서 얘기해. 이러면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깠다 말하면서 입만 살았어. 만약 이러면 치우면서 얘기해. 이러면 또 싸움이 되잖아. 오늘은 제대로 된 솔루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예. 그 사람이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맞아요. 말이 있긴 하잖아요. 그게 별거는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사람이 듣는 어감에 따라서 이게 마음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우리도 반성 좀 하죠. 혹시 나의 생각 없는 어떤 그런 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으면은 좀 풀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결론들을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공통점으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하고 표현해라. 근데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그리고 정말 이게 고민이시면요. 그 뭐 이거 닥쳤을 때 하지 말고 그냥 술 드시면서나 어떤 저기 식사하시거나 뭐 저기 할 때 좋은 말로 말씀하세요. 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라고. 꼭 이게 싸움이 되는 게 감정이 치받쳐가지고 안 좋은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끊으래요. 그러네요.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우리 막 PD 드디어 집으로 빨랑 가고 싶다고 끊으라고 합니다. 아유, 오늘까지 이 사연 가져와 주신 우리 유희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요. 네. 예,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희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